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같이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닌자 거북이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대전 격투 게임을 잘 못 만드는 호나미에서 슈퍼 패미콤으로 제법 그럴듯한 대전 격투 게임이 나왔거든요. 오프닝 먼저 보시고요,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도전자 모집 중 TV 광고를 보고 있는 거북이들입니다. 닌자 거북이 뮤턴트 워리어즈입니다. 이 게임은 시나리오 모드도 있고 토너먼트 모드가 있는데, 시나리오 모드에서는 닌자 거북이 4명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토너먼트로 해서 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10명. 이 게임에만 있는 오리지널 캐릭터 딱 1명 있습니다. 아스카. 플레이 해봐야겠죠. 채널 6 방송국이고요. 에이프릴이 4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너먼트 참가자고요. 이 게임은 1993년 12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호나미에서 닌자 거북이 대전 격투 게임을 3가지를 비슷한 시기에 발매를 했거든요. 이 게임보다 2달 전에 메가드라이브용이 발매가 됐고요. 94년에는 무려 패밀리용으로도 게임이 발매가 됐습니다. 당시에 핫했던 3가지 기종 모두 대전 격투 게임으로 닌자 거북이를 발매를 했다니, 호나미에서 큰 마음 먹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 3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버전이 제일 괜찮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이 메가드라이브용이어야지 되는데 패밀리용이 더 낫고요. 제일 먼저 발매된 메가드라이브용이 평가가 제일 안 좋죠. 녹색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는 초필살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4개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약손, 약발, 강주먹, 강발. 초필살기는 아주 사용하기 쉬워요. 강발, 강주먹만 누르면은 바로 초필살기가 시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캐릭터는 초필살기 사용할 때 무적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도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캐릭터의 이름은 아스카, 여자 닌자 쿠노이치입니다. 싸우는 방법을 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켄이랑 싸우는 방법이 비슷해요. 장풍만 없을 뿐입니다. 승용권, 그쵸, 승용권이 있고 용권 선풍각이 있고요. 장풍만 있었으면 딱인데 장풍을 못 쏘네요. 아쉽게. 상대 캐릭터는 우리에게 낯설죠. 닌자 거북이 만화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토너먼트에서는 외계인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스토리 모드로 가면은
거북이의 돌연변이로 등장을 합니다. 승리 포즈 보셨죠? Round 1. Fight. 이 게임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라파엘. 빨간 두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무기는 쌍차라고 부르던가 필가차라고 부르죠. 오락실에서 닌자 거북이 게임할 때는 삼시창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동네는 어떻게 불렀나요? 닌자 거북이 4명의 이름이 예술가의 이름에서 따온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술가가 아닙니다. 일단 라파엘. 이 라파엘은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하는 르네상스 예술가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거북이 4인방 중에서 제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는 제일 좋다고 하네요. 1990년에 닌자 거북이 영화가 극장에 개봉을 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빅히트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대히트는 아니고 그럭저럭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은 홍콩의 골든 하베스트가 했다고 하네요. 이 바로 전 게임 리뷰가 골든 하베스트에서 만든 드래곤이라는 영화를 게임으로 만든 걸 리뷰를 했는데 골든 하베스트가 이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어릴 적 비디오 가게에서 홍콩 영화 빌려보면 저 둥둥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극장판 닌자 거북이를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랑 다르게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아무래도 실사화된 거북이들의 피부 표현이 불편하게 보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주인공을 상대하는 거라 그런지 생각보다 어려웠네요. 두 번째 판인데 말이죠. 아스카의 승리 대사는 2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죠. Round 1. Fight. 이번 상대는 슈레더입니다. 닌자 거북이 게임의 끝판왕. 이 게임은 정식 넘버링은 없지만요. 오락실 게임부터 이어져 온 닌자 거북이 게임의 정규 마지막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3년도면은 얼마나 대전 격투 게임의 붐이 한참 오를 땐가요. 닌자 거북이 게임 역시 그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이렇게 대전 격투 게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락실 버전 2편에서는 슈레더가 죽은 걸로 끝났거든요. 이 게임이 등장한 슈레더는 사이보그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래도 슈레더는 닌자 거북이의 영원한 숙적이죠. Round 2. 풋클랜이라는 범죄 조직의 리더고요. 원래 본명은 오로쿠 사키라고 합니다. 저도 본명은 처음 들었고요. 슈레더는 별칭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파쇄기를 말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뭐든지 파괴하려고 하니까 파쇄기라는 별명이 붙었나 봅니다. 메가드라이브 버전에서는 슈레더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슈퍼 패미콘 버전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패밀리 버전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기종 얘기할 때 제일 안 좋은 거 얘기할 땐 항상 메가드라이브 버전이 나오겠네요. 지금 보신 게 슈레더의 초필살기입니다. Round 3. Fight. 슈레더의 기본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스토리에 따라서 인간이 아닐 때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인간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게임이나 영화를 봐도 닌자 거북이 4명이 한꺼번에 덤벼도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정도의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닌자 거북이의 스승만이 슈레더와 1대1로 싸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Round 1. Fight! 주황색 안대를 차고 있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쌍절곤을 사용하죠. 아니, 장풍을 입으로 쏘네요. 오락실 4인용 게임에서 픽률이 꽤 높았던 캐릭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쌍절곤 캐릭터 자주 선택을 했습니다. 4명의 거북이 중에서 막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약간 바보 같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북이들보다 약간 동심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설정도 있고요. 중요한 무술 실력은 막내이기 때문에 4명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하네요. 제일 막내급에다가 주의력도 없고 좀 게으르기도 하면서 철부지, 돌연변이 10대 닌자 거북이 중에 제일 10대스러운 캐릭터이기도 하죠. 미켈란젤로 예술가라는 거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본명 이름 다 아시나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김에 들어보시면은요, 미켈란젤로 디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 정말 저 이름을 본인 말고는 누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의 김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 정도 급으로 기네요. 하지만 저는 미켈란젤로 하면 이 영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재 인증이죠. 미켈란젤로한테 뭐 달라 그랬지? 호강게임TV를 보시는 분들, 저 영상 다들 아시죠? 보너스 게임도 있습니다. 금고를 푸시고 있죠. 이 부분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영향을 받았겠죠. Round 1. Fight! 동일 캐릭터전입니다. 아스카, 이 캐릭터의 나이는 18살이고요. 이 게임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데요. 메가드라이브 버전에서는 에이프릴이 대전 격투에 참가를 해가지고 닌자 거북이 슈레더를 두드려 패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서 모두들 놀랐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에이프릴의 자리를 아스카라는 신 캐릭터로 대처를 했죠. 원래는 닌자 거북이 단편에 등장하는 미츠 공주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이 게임에 등장시키려고 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성적이 너무 저조했고,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미치라는 공주의 설정이 미켈란젤로의 여자친구로 등장을 하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다고 Round 하네요. two. Fight. 그래서 이 게임에서 미치 공주라고 등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아예 다른 캐릭터로 이름을 바꿔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게임도 일본 내수판과 해외 버전의 차이가 있거든요. 복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 부분은 해외 유저들도 일본어 버전 게임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승리했을 때의 포즈도 다릅니다. 일본어 버전은 승리했을 때 가슴 쪽에 조금 더 모션을 넣는 성의를 보여줬는데요. 해외 버전은 팔짱을 끼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승리 포즈 보셨죠? 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강조를 했던 거고요. 해외 버전은 생동감이 없죠. 그런데 저렇게 누워있을 때는 해외 버전도 차이가 없습니다. Round one. Fight. 상대 캐릭터 이름은 윙너트. 저는 낯선 캐릭터인데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서 자주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박쥐 모양을 한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아스카 이 캐릭터도 잡기가, 회복 잡기가 있네요. 윙너트에게는 걸리기가 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베이지가 가득 차면 투필살기 한번 써주고요. 빙빙 도는 공격이 가드 데미지가 제법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써줘도 에너지를 많이 뽑죠. Round two. Fight. 여성형 캐릭터답게 힙 어택도 있고요. 엉덩이 공격이 가능한 캐릭터가 문득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요. 언제 한번 힙 어택 모음 영상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캐릭터는 킹오파의 유리가 떠오르네요. 상대편은 잘 모르는 외계인이니까 걸리기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로 안녕. 드디어 다른 승리 대사가 나왔습니다. Round one. Fight. 상어같이 생긴 상대편입니다. 이름은 아마곤, 미래에서 온 돌연변이 상어라고 합니다. 이 상어도 박쥐랑 똑같이 걸리기가 되네요. 너무 몰아붙이면 상대편 기술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구경도 좀 해봐야죠. 장풍 공격이랑 몸통 박치기 같은 그런 공격이 있군요. 어리겐 같은 기술도 있네요. Round two. Fight. 94년도에는 패밀리 버전으로
닌자 거북이 대전 격투 게임이 발매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패밀리는 정말 형편없는 해적판 짝퉁 스트리트 파이터라던가 월드 히어로즈라던가 사무라이 스피리츠 그런 게임들만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정식으로 코나미에서 대전 격투 게임을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했기 때문에 닌자 거북이 대전 격투 게임에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없죠. 질 수는 없으니까 얍사비를 이용해서 이겨야겠습니다. Round 1. Fight! 파란색 두건에 쌍칼을 이용하죠. 레오나르도. 네 마리의 닌자 거북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봤자 뭐 1살이나 2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들은 그냥 닌자 거북이 자체가 4명의 쌍둥이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닌자 거북이 시리즈에서도 이 4명을 거의 쌍둥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두 살이라도 많으면 많은 거니까요. 리더를 맡고 있고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모범적이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다툴 때는 중재 역할도 많이 하고요.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작전도 많이 짜고, Round 2. Fight! 그리고 싸움 실력도 4명 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합니다. Shining cutter! Shining cutter! 초필살기 게이지는 공격을 하면 할수록 빨리 차오르기 때문에 이 게임은 공격을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Shining cutter! 특히 우리 캐릭터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을 하면 되니까 게이지를 채우기가 쉽죠. 이 앞에 캐릭터들과 다르게 레오나르도는 걸리기가 되지 않네요. 마무리는 편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Round 1. Fight! 이번 상대는 로봇이죠. 슈레더가 닌자 거북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로봇은 로봇을 응원한다고 저 뒤에 개미 로봇이 보이죠. 채널 6에서 이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한 거잖아요. 참가자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캐릭터 아스카는 지금 말씀드릴 순 없죠. 엔딩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대 캐릭터 안드로이드는 자신의 시스템 메모리에서 머리어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머리어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목표일까요? Round 2. Fight! 공격하는 게 달심처럼 쭉쭉 늘어나는 공격을 합니다. 대신 스피드가 느린 캐릭터예요. 87년도에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했던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레이저 총을 무기로 사용을 하고 굉장히 거대한 로봇으로 등장을 하는데, 게임에서는 우리랑 피가 비슷비슷하죠.
스치기만 해도 한 방이기 때문에 승용권으로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당했네요. Round 3. Fight. 제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면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재미있게 보려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걸리기만 CPU한테 사용하면은 보는 입장에서도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걸 알기에 제가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건데 역시 어려울 땐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이겨놔야지 돼요. Round 1. Fight.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10명의 캐릭터 중에 마지막 상대입니다. 도나텔로. 4명 중 유일하게 르네상스 화가의 이름을 따오지 않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화가 이름 맞습니다. 누구냐면요 도나토 디 니콜로 디 베토 바르디, 이 이름의 통칭인 도나텔로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락실에서 퀴즈 게임이었거든요. 무슨 퀴즈 게임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닌자 거북이 4명 중에 유일하게 화가의 이름이 아닌 캐릭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 명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결국은 그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였네요. 도나텔로는 공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오락실에서 도나텔로 인기 많았습니다. 공을 휘두를 때 사거리가 제일 길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1픽이 공, 그 다음이 쌍칼이던가 쌍절봉이었는데 저는 쌍절봉을 2픽으로 선택을 했고요. Round 3. 도나텔로는 기계를 굉장히 잘 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런 데서는 공돌이 역할을 맡는다고 하고요. 기계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도나텔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고친다고 합니다. 기계뿐만 아니라 화학, 물리, 생물학 이런 쪽으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거북이 4인방 중에 제일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닌자 거북이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나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도나텔로가 다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빨리 고치러 가거라 도나텔로. 안녕. 열 명과 다 싸우고 나니까 스트리트 파이터의 사천왕처럼 갑자기 맵이 하나가 더 등장을 했죠. Round 1. Fight. 디펜딩 챔피언이랍니다. 이름은 렛킹. 이 게임에서 중간 보스 역할을 맡고 싶고요. 이름이 렛킹이니까 쥐의 왕이라는 건데 보스턴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쥐들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조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의 왕이 됐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지만요, 쥐를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다. 꽤 괜찮은 능력이지 않나요? 어디든지 쥐는 있으니까. 특히 뉴욕, 쥐 굉장히 많죠. 뉴욕 지하철 쥐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쥐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궁쥐만 되나요? 다람쥐, Fight! 다 쥐니까 컨트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쥐과는 다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요? 쥐만 다룰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세계 정복할 수 있겠는데요. 슈레더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는 쥐를 조종을 할 수 있지만 돌연변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평범한 인간인데 인간성을 버리고 자신은 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인간이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곳은 방송국 아니죠. 마지막 결승전이라고 방송국 안에서 대결을 하게 해줬나 봅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역시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Round 1. Fight! 이 게임의 마지막 최종 보스입니다. 이름은 카라이. 메가드라이브 버전에서도 이 캐릭터가 끝판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여자 캐릭터가 끝판 보스로 등장하는 게임이 흔치 않은데 이 게임이 그 흔치 않은 게임 중에 하나가 됐네요. 우리 상대 남자 아닙니다. 여자 캐릭터예요. 닌자 거북이. 떠오르는 여자 캐릭터는 에이프릴 밖에 없잖아요. 맨날 등장하는 여자 캐릭터가 에이프릴 뿐이라 여자 캐릭터를 한 명을 더 만들어서 등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이 카라이고요. 닌자 거북이 시리즈를 보면은 슈레더의 수양딸처럼 나오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저는 닌자 거북이 게임만 즐겼지 세세한 내용은 잘 몰랐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자꾸 그 말이 튀어나오네요. 슈레더의 수양딸이기 때문에 닌자 거북이들의 적이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악당과 정의 그 사이에서 묘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요. 또 닌자 거북이 애니메이션 그런 시리즈에서는 거북이들과 동맹을 맺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했다시피 격투 실력도 굉장한 상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슈레더보다 강하진 않지만요. 이 게임이 일본에 발매된 93년 당시에는 87년 미국에서 방영된 닌자 거북이 애니메이션이 TV에서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이라는 캐릭터를 당시 일본에서도 대부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머들 대부분이 아니 얜 누군데 메가드라이브 슈퍼 패미콤에서 끝판왕으로 나오지? 궁금해했다고 하네요.
네, 아스카의 엔딩을 보셨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해서 그 상금으로 도장을 차리는 게 꿈이었네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너먼트에 우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게임보다는 오락실용 4인용 닌자 거북이를 리뷰를 먼저 하는 게 좋았을 텐데요. 제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게임을 공략한다기보다 다량의 코인으로 엔딩까지 달려보자! 주말에 돈 1000원 정도 가지고서 오락실 간 다음에 엔딩을 봤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죠. 코인의 힘으로 엔딩을 봤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간 리뷰를 할 생각은 있고요. 사실 오락실 4인용 닌자 거북이도 재밌지만 패밀리로 나온 닌자 거북이, 저는 그 버전이 더 정이 많이 가고 재밌더라고요. 뭐 언젠간 다 리뷰하겠죠.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이제는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